안녕하십니까, 레피드입니다. 2월 22일 실전 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. 채권 상승률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자꾸 매도를 하는 것 같고요. 지금은 코스피도 3000선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전에 이렇게 하향 추세를 좀 타다가 다시 한번 21선 딛고 좀 올라가는 모습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았는데요. 지금은 또 채권 상승률 부담으로 이렇게 한번 꼬리 달고 받치는 듯 하다가 오늘 또 밀어버렸습니다. 그래도 크게 뭐 주가를 막 쏟아 붓는다 내린다 이런 건 아니고요. 어, 아직은 여전히 잘 받치는 듯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한번 좀 주가가 빠진다 싶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4%까지 뭐 4%까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확실히 방향성이 알기가 좀 어렵네요. 지금은 주봉은 뭐 잘 횡보를 하고 있고 일단 계속 지켜보겠습니다. 그 다음은 코스닥도 마찬가지 일봉상으로는 이제 61선까지 도달을 했고요. 금요일에 꼬리 달았던 지점까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. 내일은 좀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일도 추가 하락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 지금 선물을 좀 보면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그다음 이제 보시면 채권 자체가 이제 미국 10년물이죠. 이게 계속 올라가 가지고요. 지금 시장 생각보다 좀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전에 이렇게 채권이 많이 올랐을 때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가 지금 상승하게 되면 지금 유동성 자금들이 이 은행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주식시장, 비트코인 시장 이런 것부터 빠집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좀 경계를 하고 미리미리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. 이렇게 급하게 좀 오르다 보니까 좀 더 부담감을 가지고 쉽사리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모습입니다. 2월까지는 이렇게 계속 하락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좀 있고요. 3월부터는 좀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주에 뭐 좀 잘 버텼으면 좋겠네요. 그다음은 이제 환율도 오늘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.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가다 보니 외환 지금 보시면 달러도 지금 거의 1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계속해서 뭐 1100원 잘 버티면서 좀 반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거는 이제 12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이렇게 환율이 쭉 떨어진 모습인데요. 바이든 정권도 그렇고요. 근데 이제는 바닥을 딱 잡고 반등을 좀 해서 잘 내려가지 않는 모습입니다. 이렇게 N자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. 일단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달러 이 시대를 예상을 좀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내린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달러가 오르게 되면 이 신흥국 자본들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달러로 들어가기 때문에. 그래서 한국 증시도 조금은 위험한 구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계속 보면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, 코스피도 마찬가지 외국인과 기관이 자꾸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증시는 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내일도 어떻게 될지 한번 볼 거고요. 한국정보인증 먼저 볼게요. 오늘 이제 20원 올랐고요. 7,150원 상승, 7,150원입니다. 이 이슈로 인해서 잠깐 올랐다가 또 음봉을 길게 맞고 이렇게 21선까지 하락을 좀 했는데요. 21선에서 반등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오늘도 반등을 할 듯 하다가 이제 증시가 좋지 않다 보니 같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안 마무리로 잘 버텼고요. 지금 이제 쌍바닥 지점에서 확실히 레벨업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21선 딛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양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거래량이 좀 죽었죠. 죽은 상태에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부안주가 다시 한번 힘을 좀 받는 듯 하다가 이 코스닥 자체가 또 하방 쪽으로 가다 보니 같이 좀 내려가는 것 같고요.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움직임은 없습니다. 하지만 뭐 계속해서 한국정보인증은 들고 가셔도 됩니다. 삼성이 아니죠. 카카오와 네이버와 협력을 하고 있고, 공인인증서 폐지, 이게 큰 소스입니다. 가장 큰 소스고, 이게 매출화가 이제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.
1분기 실적부터 당장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안 쪽은 이제 계속 필요할 거거든요. 비트코인도 활성화가 되고, 그다음에 비대면 시스템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 그쪽이 좀 많이 발달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 정부 인증도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엄청 많이 올랐죠. 근데 그 하위 업체들이 아직 후발주자들이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. 지금 1차 아주 큰 파동을 준 지는 거의 뭐 얼마 됐죠. 지금은 이때가 거의 1년 다 돼가죠. 네, 1년 다 돼가는데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좀 나올 때가 되었는데 241선 내릴 때까지 한번 내리고 쌍바닥 만들고 네, 한번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그림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 다음 두산입니다. 두산도 오늘 네, 121선을 깨버렸죠. 지금 두산중공업과 함께 계속 약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.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좀 모양이 얘도 241선까지 하락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점까지 좀 받치면 좋겠는데 두산중공업도 제가 따로 리뷰를 하지만 지금 두산중공업조차도 바닥을 깨버리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. 이제는 좀 증시가 반등을 할 때 같이 좀 반등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두산 지주사가 지금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있죠. 네, 아래들이 지금 다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같이 내린 것 같고요.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두산 쪽에서 이제 두산 비지 산업 모터롤 쪽 산업 비지 쪽을 네, 지게차 쪽을 이제 떼가지고 여기 두산 밥켓에 내넘긴다고 합니다. 그래서 두산 밥켓을 밀어주는 걸로 보이고 두산 밥켓과 함께 이제 두산 퓨얼셀 두 개로 해서 양강 체제를 만들 것 같네요. 그래서 그 아래에 이제 두산 밥켓과 두산 퓨얼셀을 두고 그 줄기에 이제 두산 중공업을 두고 그 위에 두산을 두는 이런 체제를 만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로봇 쪽, 그 다음에 이 수소 로봇 쪽, 이쪽도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, 뭐 산업을 다시 한번 늘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은 네, 두산 그룹 자체가 좀 움츠러 있는 시기인 것 같고요.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. 마찬가지로. 네. 그 다음은 삼성중공업.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21선 근처에서 계속 뭐 타고 내려오고 있네요.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이렇게 21선을 태웠을 때는 보통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다시 한번 61선 뚫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7,000원선을 네, 삼성중공업에서 빨리 돌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행보를 하다가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투자자는 이제 기간이 이틀 연속 매수를 했죠. 네. 요 지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기간이 이제 계속 매도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매수가 붙기 시작했고요. 외국인은 아직 붙지 않았지만 그래도 삼성중공업이 확실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조금 다시 상승할 만한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. 주봉도 좀 올라가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 수렴 패턴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시세를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시세를 주는 그런 타이밍이 와야 되고요. 이 거래량이 죽어서 지루한 구간을 좀 이겨내야 됩니다. 이런 구간. 그래서 좀 지켜보겠습니다. 일단. 그 다음은 SCI 평가 정보고요. SCI 평가 정보도 계속 꿈틀꿈틀 반응이 오죠. 네, 61선 또 한번 터치를 했고요. 확실히 지금 네, 바닥을 얘도 다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정보인증과 마찬가지로 좀 위로 상승 추세를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. 21선 위 그리고 241선 위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좀 며칠 요 근처에서 놀 것 같습니다. 근처에서 놀다가 얘도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 이런 모든 게 이제 장이 좀 좋았을 때 상승 장이 좀 받쳐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장이 조금 애매해가지고요. 확실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.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네, 주봉도 이제 반등을 좀 했고요. 일봉도 상승 추세 전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보안주가 좀 오랫동안 내리다가 드디어 좀 힘을 받는 느낌이고요. 항공우주 네, 21선 근처에서 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요런 지점, 네, 21선 디딜 때마다 좀 강하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. 이번에는 무슨 모습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근데 오늘도 잠깐 이제 올랐다가 증시가 좀 내리면서 같이 내렸는데 한번 뭐 21선 아래로 뚫지 않고 반등을 좀 할 것 같습니다. 항공우주는.
그래서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도 매도세를 좀 죽이고 이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, 코스피 전체는 팔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이제 매도를 줄이는 모습입니다. 거래는 여전히 죽어 있고, 네, 우주산업 이 소스도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은 이제 코스피가 내리면 전체 다 내려버리는데 그럼 어쩔 수가 없죠. 네, 모든 종목이 다 내리기 때문에. 그 다음은 한국전력이고요. 오늘 뭐 좋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한국전력도 좀 사볼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같이, 네, 똑같이 이제 이렇게 좋지 않게 흘러갔죠. 증시가 떨어지면서. 그래서 한국전력 대신에 이제 두산중공업을 좀 더 샀는데, 좀 증시가 좀 아쉽게 흘러가서 아쉽습니다. 네. 근데 여기서 뭐 얘도 21선 좀 태웠고요. 잘 태워서 이제 더 이상 뭐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듯 합니다. 한국전력도 지금 이제 전기세 인상이 예상이 되고, 여전히 이제 얘는 기간이 좀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매수가 들어옵니다. 세력이. 그래서 한국전력도 서서히 이제, 네, 바닥을 좀 찍고, 네, 주봉이 20주선 따라서 서서히 좀 반등하는 모습이니까 좀 더 지켜보십시오. 네, 시간이 필요한 종목입니다. 네, 월봉상으로는 여전히 저점 위치에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이렇게, 네, 종목들 리뷰 마무리했고요. 증시 동향이, 네, 심상치 않습니다. 일단 올라갈지 내려갈지 참 알기가 어렵고요. 지금 환율과 뭐 채권 상승률에 너무 이 기관 투자자, 외국인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이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이 투자자 금액에 따라 좀 움직일 텐데 너무 혼동하지 마시고 조금 때로는 좀 강하게 네, 자리를 지키고 지켜보는 그런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점인 것 같고, 그래도 네,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항상, 네, 이런 좀 변동성 있는 장에서는 지켜보는 게 좋은 듯 합니다. 네, 내일도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